적용 범위 봅시다. 우선요 1번 문제에서는요 이제 우리 헌법 불합치도 한번 대비해야 됩니다. 헌법 불합치하고 위헌은 좀 다르잖아. 근데 효과는 같습니다. 효과 같아 보시면 돼요. 우선 1번 보시면은 끝 첫 문장이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 났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법을 고쳐라 이런 방식인데 안 고치면 법이 사라지죠. 근데 항상 효과는 같습니다. 이것도 위헌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항상 헌법 불합치 노든 위헌 노든 전부 다 효과는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틀렸죠? 됐죠? 딱 그런 자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익숙하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 원칙은 행법 따라가야 되는데 부칙에서 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개정 전에 종전의 법규를 적용해도요. 소비적 금지 원칙, 유리한 신법주의에 위배된다. 틀리죠. 역시 3번에서는 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위헌 결정인데요. 우리가 위헌 결정 나면 이 법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조항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헌법 불합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급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효과는. 그럼 하나 조심할 것은 셋째 줄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그 뒷문장 체크를 하고 논리 타야 돼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자리를 범죄 후 법률 변경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범죄 후 법률 변경되면요. 그 위반 맞다는 이야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범죄 후 법률 변경 요 문장을 쓴다면 필히 밑에도 면서로 꼬겠지. 그죠? 근데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잘 아시고 맨 밑에 결론 무죄. 맞죠? 이렇게 세팅이 연결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4번에서는 확정 후입니다. 국법보다 경해지죠. 이럴 때는 경한법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대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럼 또 같이 연상해야 되겠지. 범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 집행, 면제다.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하시고. 자꾸 반복하는 거야. 아는 거지만. 답 3번이고요. 2번에 보시면은 기억 볼게요. 역시 잘 아시는 판례잖아요. 이거 꼬는 자리가 두 군데라 봅니다. 우선 개개의 범죄가 법 개정 전과 후에 걸쳤습니다. 이럴 때는요. 첫 번째 꼬는 자리가 뒤에지요. 신국법의 법정에 대한 경종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 그죠? 이걸 비교한다는 말 쓰잖아. 그지? 그게 거는 자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면 뒤에는 신경을 거의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원래 신법 가야 되잖아. 그죠? 국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딱 걸었을 때는 안 볼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 두 군데를 점검해서 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틀렸고요. 니은에서는 경중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고요. 두 번째 끝에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면서는 병과형 선택형 있을 때는 중한형 기준으로 가면 될 것이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이거단 말이야. 이게 우리 앞에서 상습 강제추행죄 했죠. 그 지문은 나왔었거든. 그 위에 있는 지문이야. 내고 있다니까 이것도. 보세요. 포괄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해서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저가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이 자리가 상습 강제추행이거든. 이 신설로 포괄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맞지요? 요걸 또 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리얼 지문에서는요.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비밀이라 해도요. 사용 자체는 시행 후에 했습니다. 그럼 죄명이 뭔데요? 사용죄 아닙니까? 사용죄. 그러면 이거는 현행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 1번이죠. 자, 3번에서는 뭐 법조항이니까요. 1번은 끝에 틀리죠? 집행 면제가 될 것이고요. 2번은 뭐 잘 아시다시피 벌하지 않은다 앞에 중한죄가 빠진 것이고 중한죄. 3번은 이 법조항 그대로 하면 된 적 있죠. 그래서 다른 법령에 적용되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를 한다. 그것도 그대로 하면 됐었고 다음번 3번이고요. 4번에서는 인과관계인데요. 끝부분에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 거지. 결과로 인해서.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흐름을 탈 때는요. 첫 문장에 보시면 제의 요소들은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좀 정확하게 읽어주고 가세요.
않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어떻게 건들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는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답 3번이고요. 자, 4번에 보시면 1번 이런 건 좀 좋아하잖아요. 개념 판례니까. 자, 1조 이항은 함부로 혜택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반성적이고 부당할 때 적용한다. 그건 아실 것 같고 2번에서는요. 좀 생소하죠? 차분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집유 가능하다는 이야기라. 됐죠? 근데 현행 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똑같은 기간이라도 이전 법은 결격이 아니었어. 근데 현행법은 결격이야. 어느 게 유리합니까? 행위시법이 유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법을 적용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집행유예 해주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게. 느낌 아시겠죠? 그런 지문이야. 됐지요? 됐습니다. 이건 응용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요. 다른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응용해보는 거죠. 유리한 행위시법 적용하는 거 맞죠?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3번 내는 건 다 보는 게 아니죠. 3번 같은 경우는 둘째 줄 체납 끝내야 됩니다. 체납은 사실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내겠죠. 사실관계 변할 때는 가벌성이 소멸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단 말이야. 결론은 가벌성의 소멸이 안 됩니다. 그죠? 또는 다른 말로 다양해야 됩니다. 행위시법 적용한다. 다 같은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은 의미인데요. 다양한 표현을 써서 혼동을 줄 거라 이 말이야. 그죠? 같은 말이야 그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법률 개정입니다. 이게 B법이죠. B법이고 개정 전 법률이 A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벌대상 삼았던 행위를 뺐으니까 B법이 유리한 건 확실한데요. 문제는 시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B법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다시 개정돼서 C법이고 처벌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B법은 버리고 A와 C만 비교하면 됩니다. 똑같거든. 똑같으면 1조 2항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그죠? 답은 4번이죠. 5번 갑니다. 자, 5번에서 1번은 좀 전에 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주로 바뀐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이것도 가벌성과 관계되기 때문에요. 유리하게 바뀐 거 맞습니다. 그러면 1조 1항 행위시법 이 말 쓰면 안 되겠죠. 1조 2항 재판시법 가야 되겠어요. 그죠? 그 이제 어떻게 자꾸 변화를 주는가 그걸 자꾸 연습하시는 거야. 알고 있는 판례는 맞잖아요. 전부 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다 볼 필요 없죠. 이거는. 바로 보면은 후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했던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반성적 맞죠. 우리 이제 헷갈리는 판례가요. 회계 책임자 사건이 있고 이월금 사건이 있고 체납 이 세 가지가 헷갈려. 그 회계 책임자와 이월금은 반성이야. 그죠? 그 반성인데 체납은 사실관계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1조 2항 범조 법률 변경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첨부장 끝에 중개보조원 인원수 사건 끝냅시다. 사실관계잖아요. 결론 가벌성 소멸이 안 됩니다. 4번 기초입니다. 둘째 줄 행위시. 행위시는 행위 종료를 말하고요. 결과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6번 갑니다. 6번에서는 역시 기억도 간단하게 면책 규정 반성 맞죠? 1조 2항 맞습니다. 역시 니은 이월건 반성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우리 이제 폭처법에서 이게 이제 빠지면서요. 특수상해가 형법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형량을 손대는 구조인데요. 형량 손대면 다 반성이랬죠? 맞습니다. 리레스는 단란주전 영업시간은 사실관계입니다. 관계없고요. 미험의 차로제도 폐지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2번 되겠습니다. 7번에서 1번 지문은요. 뭐 조금 고급 지문이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지만 반복을 하시는 거지. A, B, C. 여기 이제 확정 판결합니다. 이 확정 판결은 38선이니까요. 이 38선 기점으로 요 두 범죄는 동시에 절대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이 딱 바뀌었잖아요. 이게 검거상으로 바뀌었지. 검거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확정 판결을 하더라도 이게 벌금의 확판이 난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3팔선이 안 되지. 안 되면 통합이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동시로 가는데 우리가 동시로 가게 되면은 형이 한 개 떨어지거든. 한 개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건 맞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법 바뀐 것이 유리하게 바뀌느냐? 유리하게 바뀌지. 따라서 1조 2항을 요초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입니다. 끝내야죠. 사실관계 변경 아닙니까? 그 밑에 문장 구성을 부당, 반성 막 이 말 쓰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틀린 거잖아요. 그럼 아울러요. 이거 조심해야 돼. 사실관계 변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돈을 먹었잖아. 뇌물되거든. 이거 사라져도 여전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연습해야 되겠고. 3번은 또 기초입니다. 우리가 한시법의 추구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규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형법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라. 그것 때문에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딱 시험 좀 2개밖에 없거든. 이거 1개 하고요. 판례가 어떤 각도를 취하냐. 그거 중요하잖아. 판례는 동기설이야. 맞죠? 동기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은 있죠.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구표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면 절대 안 돼. 동기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딱 2개야 지문은.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뭐 폐차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관계 이제 반성적이잖아. 그죠? 반성이기 때문에 밑에 결론 가벌성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지. 따라서 2번입니다. 8번까지.